네, 뭐 중국 증시도 오늘 하락 출발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그 협상 낙관론 때문에 그래도 1% 상승하면서 마감됐는데요. 오늘은 한 1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3,903선에서 출발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중국 부양 정책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여기에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섹터, 우리와 연관성이 좀 높은, 직접 밀접도가 좀 높은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또 관심 있게 봐라라는 조언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의도 포커스 진행할게요. 어제 시장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았는데 왜냐하면 신고가 찍었으니까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반도체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흐름들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시장의 특성 좀 알아보면서 돈이 될 만한 투자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닷새째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 기록은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가 대비 상승폭을 줄이는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도 약간 조정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갈까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믿음은 오늘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 주신 대로 거의 이제 최근 들어선 한 2주 사이에는 주가가 안 오르면 이상한 날 예. 매일매일 그랬다가 어제 정도부터는 조금은 이제 일부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기회 아니냐, 걱정, 두려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생기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는 과매수 국면 지속되고 있고요. 이게 주간 월간 기준으로도 거의 한 20년 차트 놓고 봐도 이 정도로 과매수 국면까지 와 있었던 적은 몇 번 없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뜨거운 열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의 빌미가 있을 때는 언제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만은 맞다. 그런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워낙 주가가 탄력 있게 많이 올라서 지금 차트가 열려 있네요. 제가 일주일 동안 뭐 한 달 다 해놓고 봐도 우리나라가 1등인데 지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좀 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빠진 것 같아서 조정받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전 세계 1등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초 이후에도 한 50% 이상 상승을 했고 지난주도 한 7% 이상 상승을 했고요. 우리하고 지금 1, 2등을 전 세계에서 다투는 나라가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 예, 네. 베트남이 한 1, 2% 차이 나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베트남이 조금 탈락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거의 5% 한 주 동안, 그러니까 정확히 어제부터 이제 정확히 지난주 수요일까지니까 한 주간 베트남은 좀 탈락을 하고 있고, 뭐 사실 미국 같은 케이스도 뭐 상대적으로는 좀 둔화돼 있고,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로 신임 이제 일본 최초로 총재가 된, 예. 그러니까 일본 역사상 총재가 여성이 된 것은 정말로 처음 있는 일이죠. 이제 어쨌든 그에 대한 그 소위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일본이 상당폭 올라왔다고 하는데도 우리나라한테는 못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오히려 또 일본도 더 빠지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적어도 연내까지의 그 상승세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기술적 과매수 국면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쨌든 대외적인 그러한 변수들이 생길 때마다 변동성이 커지는 것만은 어쩔 수 없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심한 그런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시면서 시장을 보시되 가격 조정의 그런 큰 두려움 이것까지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증시 설명할 때 워낙 이제 변동성 국면도 느껴지고, 근데 시장을 대하다 보면 항상 변동성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수, 변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략에서 이제는 상수는 AI, 휴머노이드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니까 그 탑픽 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LG이노텍, 삼성전기 다 최근에 국내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외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들 결국 이제 엔비디아 생태계에 맞물려서 갈 파트너로서의 긍정적인 실적 성장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다 괜찮은 종목 같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게 더 가장 질주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종목을 바라보는 기준, 안목 이런 거는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올해 시장을 달리게 한 것은 뭐 그러니까 그 조방원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반기로 넘어오면서는 확실히 반도체가 주력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말씀 주셨지만 앞에 보셨던 AI에도 엮여 있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과도 다 지금 엮여 있는데 이것이 다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갈 반도체 관련된 그 소위 그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올해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의 열풍 그것이 사실은 미국이 그걸 뺐으면 하버드 대학에서 어젠가 그저께 그 분석 보도 나왔죠. 하반기에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없었으면 네. 사실은 미국의 성장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을 거다. 그게 도왔네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거꾸로 말하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미국에서 엄청나다, 어마어마하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의 S&P 500, 그러니까 대형주 지수죠. 거기에 있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결국은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늘면 우리가 거기다 대고 수출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업의 이익이 연결되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변수가 되는 거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내년도 가서도 AI 투자를 할까라는 예. 걱정이 있을 텐데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첫 번째로.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내년도 한 11개 미국 업종들, 대형주 업종 중에 1, 2, 3등 캐펙스, 설비 투자 1, 2, 3등 업종이 1등이 기술, 2등이 경기 소비재, 네. 3등이 유틸리티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기술주하고 경기 소비재 안에 다 M7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 안에 들어 있으니까 결국은 AI 여전히 투자가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력 설비. 예, 마지막에 3등이 유틸리티라는 거는 결국 전기가 필요하니까 AI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개가 내년에도 설비 투자 사이클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가 내년까지도 연결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내년도 이익 추정치가 지금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내년도 두 회사들의 그 영업이익을 대략 한 46조 원, 불과 한 2주 전 뭐 이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56조, 지금은 76조, 80조까지도 지금 30조가 늘어요. 예, 그렇게까지 좀 공격적인데 물론 가봐야 되겠지만 예. 사실은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이익 추정치를 상향할 만큼 지금 가파른 이익 모멘텀이 반도체 분야에는 살아있다. 이것은 여러 군데에 지금 쓰이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모자란 범용 그 디램이나 낸드 쪽에도 지금 그 훈풍이 같이 불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발 설비 투자 사이클의 수혜가 우리나라의 주도주인 반도체 분야에 여전히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이 또 하는 전력 부분까지 다 골고루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크게 걱정은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그것이 계획대로 간다면 크게 걱정할 상황은 당장 벌써부터 걱정할 상황은 아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AI 관련한 생태계를 빼놓고는 이제 시장을 그리고 경제를 논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방송을 진행하거나 브리핑할 때도 AI 관련 이슈는 꼭 하나씩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제가 차트를 빼먹고 설명을 했네요. 네. 결국은 그래서 이게 얼마큼 갈지 제가 전화도 지난주에 나와서 반도체 투자할 때는 이익 사이클을 주가가 다 반영하느냐 그렇지 않고 대략 절반 반영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냥 이익 증가한다고 마냥 기다리다가 기분만 좋고 끝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가 여기가 대표적으로 무슨 반도체 겨울 얘기 많이 하는 데인데 최근 들은 강세로 많이 좀 돌아서 있습니다. 완전히 바뀐 느낌. 예. 근데 이쪽에서 최근 한 10여 년 중에 가장 큰 강세장이 2016년도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AI만 뺐지 데이터 센터 사이클이었거든요. 예. 그때 사이클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보면 당시의 사이클과 유사하게 간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이제 한 6, 7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는 거고 적어도 지금 상황이 똑같이 간다고 하면 3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또 코멘트도 했습니다. 이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투자 늘려서 뭐 그거 아니면은 볼 게 없다라고 할 정도이다. 그걸 하버드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를 뭐 발표했다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 메모리 그리고 반도체 이쪽의 강자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것도 일단 삼성전자 하나에서 국한해서 본다면 고객사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거는 잘 만들어내고 이제 제조 능력, 파운드리 이 부분만 더 붙어주면 주가는 더 갈 것 같다라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또 분석도 좀 궁금해서 최근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 제가 아마 한 2주 전쯤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HBM4로 가면은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기술이 상당히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도 한번 좀 그 밸류체인을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마침 지난주쯤에 그 대통령실 주재로 국내 이제 그 반도체 업계의 현황 뭐 이런 것들을 듣는 자리에서 나왔던 뉴스가 지금 단독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메모리는 지금 워낙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걱정 없는데 늘 걱정이 비메모리.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TSMC와 경쟁해야 되는 우리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부분이 작년까지 사실은 작년 말에 엄청나게 그냥 동네 북처 좀 두들겨 맞았죠. 네. 그래서 뭐 사장 바꿔라부터 아마 삼성전자의 사장 바꿔라는 얘기를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이게 또 뭐 어쨌든 전화위복일지 이 삼성전자 쪽에서 나온 그 대통령실에서 그 파운더리 또 사장이 아마 참석을 해갖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소위 2나노 그러니까 지금 최첨단이죠. 예, 이제 사실은 2나노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내비쳤고 양산 수율이란 거는 그 소위 100 중에 소위 양품이 얼마나 나오냐. 이제 그 수율을 대충 목표를 70% 이 정도면 상당히 큰, 이러면 이제 TSMC하고 겨눠볼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70 정도 되면요. 네. 그래서 이제 목표는 그쪽으로 가고 있고, 우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나노로 만약에 생산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기존의 소위 소위 퀄컴이니 이런 데의 우리가 그 사이에 TSMC에 뺏겼던 물량을 가져올 수 있는 소위 TSMC의 최하엔드 고객들이 이제 사실은 그 애플이나 이런 쪽의 AP라고 하죠. 그 소위 우리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소위 CPU. 두뇌. 예. 그 AP 이게 이제 차세대 이런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생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삼성전자가 그 사이에는 완전히 사실은 뭐랄까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파운더리 부분이 엄청나게 100조로 이제 탄생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것 자체가 HBM에도 경쟁력을 같이 끌어올릴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디에서 이것이 성공했는지 우리 솔직히 내부자들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게 그 사이에 일단 내부에서조차 쓰지 않던 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든 AP였습니다. 이 발열도 심하고 이게 문제가 좀 그러니까 전기도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지금 그 엑시노트 2600에서 일단 그 소위 갤럭시의 그 소위 그 기본적인 우리 갤럭시 S26의 기본이나 플러스 모델에는 드디어 이제 탑재를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로. 그 전에는 드디어 이제 기능을 하는 건가요? 예, 플립 정도에만 들어갔는데 여기에 넣고 만일 정말로 TSMC하고 소위 다이다이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같은 수준까지 가려고 한다면 프래그십 모델이라고 하죠. 울트라. 뭐 지금 가격이 거의 한 180만 원 뭐 이 정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최고급 모델에 만약에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아니고 이 엑시노스 2600을 쓸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자신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증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것이 탑재되는지 여부를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부분이 꽤 정상으로 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말씀 주셨던 그 고객, 지금 집 나간 고객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새로운 정말로 큰 성장 동력이 또 그건 또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큰 호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튼
또 저 엑시노스 발열 이슈 때문에 고객사 다 떨어져 나가고 세계적으로 망신당하고 주가가 막 급락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플래그십 모델에 딱 장착만 된다면 이건 지금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도 그렇지만 내일 이제 오전 5시에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오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는 또 2차 전지 관련주여가지고 그에 대한 굉장히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일단 테슬라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나요? 예. 일단 워낙 기대 수준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계속 지금 사실은 기대 수준이 내려왔거든요. 네. 이미 이제 소위 역성장은 이미 기정사실인데 다만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예상 수준은 뛰어넘는 실적이 일단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은 테슬라를 바라보는 지금 두 가지는 그러니까 소위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팔렸냐는 어찌 보면 이제 테슬라 주가에 최근 1년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 오히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봤던 로보택시. 그러니까 결국은 AI로 기존의 차들을 로봇화할 수 있는, 그래서 자율 주행할 수 있는 이 기술이 확인이 되느냐. 그러면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기대였고요. 두 번째는 내년부터 대량 생산이 예상되고 있는 소위 소위 옵티머스, 네, 소위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규모로 그러니까 소위 공급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러면 사실 로봇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일반적인 우리가 전기차에서 비교할 게 아니라 사실은 자율주행과 로봇주로서 사실은 테슬라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설명 주신 대로 최근에 2차 전지주가 날아가는 것은 테슬라에 대한 기대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ESS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네, 크다. 네.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만 반도체 제재할 수 있냐? 우리는 배터리 제재할 수 있다. 얘기 이제 나온 거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중국 그 소재들이 미국으로 못 들어가면 우리 그 소위 반대급부 수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것 때문에 최근 며칠간 사실 주가가 강세입니다. 네. 근데 다만 당연히 그건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워낙 중국이 싸게 많이 잘 만들어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 소위 자체적인 내재화, 우리가 스스로 아프리카 같은 데서 소재 공급받아서 생산해갖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시작됐는데 아직은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낮은 상황이고 규모도 네. 적죠.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갈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적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연결되려면 시일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중국이 또 어떻게 바뀔 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ESS 관련된 중국 관련된 이런 수혜주의 그런 투자 이런 것들은 염두하시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테슬라 수혜주? 그러니까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LNF 관련해가지고도 뭐 일정 부분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 LNF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ESS 배터리 시장에 대한 성장성도 그렇지만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타피 종목은 있을지 예. 그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기존의 주도주 반도체 AI 관련된 것들은 계속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예. 최근에 근데 미국의 한 달간의 변화를 보면은 확실히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기대만 갖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또 쉽게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서 그와 관련된 이제 위험 관리가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의 지금 최근에 소위 사모 신용과 관련된 리스크 이런 것들이 확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이제 지역은행들 주가 그다음에 소위 홈빌더라고 하죠. 소위 주택 건설하는 업체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사모신용하는 회사들, BIZD라는 ETF가 있습니다. 사모신용 회사들을 모아놓은 그 ETF가 있거든요. 그 회사 주가를 열심히 보시면서 위험 관리를 동시에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실적이 답인데 그런 종목들을 가려야 된다고 하면서 일부 예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